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담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 글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낸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세요. 제목, 신림동 귀신 이야기. 내가 겪었던 일 중 가장 소름 돋는 일은 2009년 여름 신림동에서 자취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와 가까운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날도 늦게까지 논문 자료를 뒤적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이후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자고 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새벽 3시쯤 내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로 잠에서 깼다.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을 확인하고 잠갔던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냥 바람 때문이겠지 하고 다시 잠들려 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셔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내 책상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논문 자료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밤사이에 내가 책을 찾느라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에 불과했으니 며칠 후 나는 방 한쪽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에어컨을 켠 것도 아닌데 한기 때문에 잠에서 깼다. 다시 잠들려고 몸을 돌리는데 내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누군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였다. 놀라서 불을 켜보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일은 점점 심해졌다. 밤마다 빠짐없이 그 속삭임이 들려왔고 책상이나 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두려움에 떨며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발을 잡아당기는 걸 느꼈다. 놀라서 일어났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무언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완전하게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친구의 권유로 무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이 방에는 떠도는 영혼이 있다고 말했다. 그 영혼은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 무당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하며 퇴마 의식을 간단히 해주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무당의 충고대로 방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고 나의 삶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사를 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신림동의 원룸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고를 뉴스에서 듣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방에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도 내게 큰 두려움으로 남아있다. 신림동의 그 방이 진짜 귀신의 소행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긴 환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도 혼자 사는 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고 느낄 때는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나처럼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도록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길목.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예전부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소문을 별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우리가 머물기로 한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지어진 지 몇십 년이 넘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손길로 잘 관리되고 있는 듯 보였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본 후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준 잔치가 열렸다. 맛있는 전통 음식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무척 즐거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가슴 한켠에 묘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특히나 이 집에서는 자정이 지나면 절대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셨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을 자고 있던 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린가 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변해갔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이불을 바싹 움켜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에 친구들을 깨웠다. 너희도 방금 들었어? 밖에서 누가 걷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친구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은 말을 아낀 채 방 안에서 듣기만 했다. 갑자기 방문 손잡이가 덜커덩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가득 찬 채 우리는 방어 본능으로 걸쇠를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그때 밖에서 낮고 음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이 낼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섬뜩한 울음이었다. 어떤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방바닥을 기어가 창문을 조심스레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넓은 뜰이 보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마치 안개처럼 희미한 형체들이 그곳에 서성이고 있었다.
그 형체들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순간 형체들 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섬뜩한 눈은 없었지만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 같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갑자기 창문이 쾅 닫히면서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소리에 놀란 우리 모두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친구들은 집주인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이 한옥이 지어진 이래로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지나쳤고 그 영혼들은 종종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흔적을 드러내곤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할머니는 우리에게 조용히 한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어젯밤 내가 봤던 형체들과 매우 흡사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젯밤 경험한 일들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여전히 그 형체들이 우리가 풀지 못한 비밀을 가진 채 그곳을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공포썰은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들 공포썰은 독특한 이야기, 라인과 긴장감, 미스터리가 가득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나는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곳이었지만 나는 종종 인터넷을 통해 다른 곳의 이야기를 읽으며 상상력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읽고 있던 공포 게시판에서 기묘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산이었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산 속에 들어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으며 그 길에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가득하고 그 영혼들이 길을 벗어나려는 이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댓글을 읽어보니 그 산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가까운 친구 2명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탐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말 이른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깊고 울창한 숲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나무들이 빛을 가리며 주변은 음산한 느낌을 내뿜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그 산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삼거리 길에 다다랐고 그때부터 일행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기를 잘못 들면 우리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을 때 나머지 둘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르자 그런 생각은 더 이상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묘한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도 목격한 것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들은 우리 셋의 목소리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한 말들을 되풀이하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산은 점점 미로처럼 변해갔고 어느덧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저문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주변에서 숨죽여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추더니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어야 했으나 희미한 형체가 길목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잊힌 기억처럼 망각 속에서 고개를 내미는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읽었던 공포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이곳에 있었고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내려가자 남은 둘 역시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그렇게 계속 산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 주변을 감싸던 그 존재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를 샛길로 유인하고 싶은 듯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꺼내들고 가까스로 방향을 잡아 도망쳤습니다. 긴 시간 끝에 겨우 산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고도 맑았지만 우리는 그 차가움에 맞서 땀과 공포로 젖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그 길에 갇혀 있다는 느낌은 마침내 사라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적게 된 것은 당시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이 불필요한 호기심으로 그 산을 찾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자 합니다. 지금도 가끔 문득 그날의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치는 듯합니다.